텅 빈 하늘, 채워지는 마음. 싸늘한 새벽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고 있었다. 여의도 금융가의 한복판 KM&A 컨설팅의 박서준 부장 사무실은 아직도 대낮처럼 불이 환했다. 책상 위에는 다 식어빠진 커피잔과 반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서류 더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박서준, 그는 올해 42,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M&A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손에 수백억, 수천억짜리 기업들의 운명이 오갔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 최고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서준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일주일 후로 다가온 동남아 최대 규모의 IT 기업 인수 합병건.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대표이사 자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끼니를 때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텅 빈 집으로 향했다. 도어락 해제 음만이 정막을 깨는 현관을 들어서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소파에 불편하게 잠든 아내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대화는 업무 전달처럼 단조로워졌다. 서준은 수진의 곁을 소리 없이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차갑게 식은 침대에 몸을 누이자마자 알람이 울렸다. 2시간의 쪽잠. 이것이 그가 허락한 유일한 휴식이었다. 어린 딸 하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희미한 달빛이 부서졌다. 한때는 저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 벅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윤의 얼굴은 그의 빼곡한 일정표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는 차마 방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서재로 발길을 돌렸다. 결전의 날 호텔 컨퍼런스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서준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M&A의 성공적인 타결을 발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 대신 승리자의 오만함마저 감돌았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박서준 부장님, 이번 M&A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서준은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비결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그의 가슴을 지시겼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리면서 그는 힘없이 단상 아래로 쓰러졌다. 웅성거림, 비명,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그의 귀를 때렸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놀란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내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준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다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삐삐하는 기계음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만이 이곳이 병원 어딘가임을 짐작케 했다. 여기가 어디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의 머릿속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쏟아지던 갈채,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증.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준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조차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사 김현우, 그는 서준의 담당 주치의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엄중함은 서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심근경색,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의미였다. 평생 건강을 자신했던 그에게 닥친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 순간 짙은 어둠 저편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아련한 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은 서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몸은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듯 자유롭게 그 빛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이내 서준의 온 존재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가 그의 영혼을 채웠다.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과거 삶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상영되고 있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모습, 경쟁자들을 냉혹하게 짓밟고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던 순간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깊은 공허함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 홀로 자신을 키우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던 철없는 모습. 대학교 합격 소식에 함께 눈물 흘리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몇 년 전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그의 손을 힘겹게 잡던 어머니의 애틋한 눈빛. 그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중요한 계약 때문이었다. 결혼 후 아내 수진과 함께 꿈에 그리던 신혼집으로 이사하던 날의 설렘. 딸 하윤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품에 안겼을 때의 벅찬 감동.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의 순간들은 그의 성공을 향한 질주 속에서 빛바랜 사진처럼 잊혀갔다. 하윤의 첫 학예회 날,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수진의 생일날, 그는 야근을 핑계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서준은 가슴을 치며 통렬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 대가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그의 영혼은 정화되는 듯했다. 모든 과거의 편린들이 지나가고 서준은 다시 한번 빛으로 가득 찬 광활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곳에는 어떤 특정한 형체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만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과 평화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부드럽고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 존재로 느껴지는 파동과 같았다. 아들아,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네가 진정으로 찾아 헤매던 것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너는 아직 그 씨앗을 제대로 심어보지도 가꾸어보지도 못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진정으로 살아라.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 그 자체가 되어라. 두 번째 삶, 사랑.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다. 그는 이대로 이 평화로운 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에 남겨진 수진과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슬픔에 잠긴 눈망울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돌아가야 해. 돌아가서 사랑하며 살아야 해. 그가 간절하게 현실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순간, 혹은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의식은 강렬한 빛과 함께 다시 주환자실의 침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박서준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생체 신호가 거의 사라졌던 모니터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리듬이 다시 새겨졌다. 김현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서준은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눈을 떴다. 가장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기적적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불편한 간이 침대에 기대 잠든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서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 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수진이 놀란 듯 눈을 떴다. 서준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수진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세상이 느껴졌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잔잔한 평화가 샘솟고 있었다. 임사 체험의 강렬한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련했지만 그 체험이 남긴 울림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서준은 빠르게 회복해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온화함이 자리 잡았다.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가끔씩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병문안을 온 회사 동료들에게도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전 같았으면 산더미처럼 쌓였을 업무 보고나 지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동료들의 안부를 쉬어물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가장 놀란 것은 그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강민혁 상무였다. 서준은 그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강상무, 그동안 내가 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내 자네에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게. 강상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준의 손을 맞잡았다. 서준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주치의인 김현우 의사가 서준의 병실을 찾았다. 박 부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예요. 김 의사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서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나요? 김현우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들 합니다.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김현우 의사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퇴원하는 날 서준은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딸 하윤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윤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나게 자전거를 배웠다. 서준은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돈과 명예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진정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에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아내 수진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수진은 어색해하면서도 남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물론 서준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과거의 습관들이 고개를 쳐들었고 임사 체험의 의미에 대한 혼란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이 주어졌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주말이면 홀로 북한산 둘레길을 걷거나 한강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는 작은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고 우연히 만난 길 위의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움과 불안함 대신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의 두 번째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박서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텅 빈 성공을 찾는 대신 사랑과 연민으로 채워지는 마음을 따라 걷는 길 위의 구도자였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진실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